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서 올해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 학교별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현재 8개 영재학교 중에서 서울과구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기소개서 양식을 확정 발표한 상태고요. 서울과구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입학설명회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봐서 전년도 항목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서울과고 자소서는 3개 항목 1800자 이내 분량인데,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 적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수학과학 분야에서 지원자가 지닌 특기나 잠재력을 적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1, 2문항 이외에 지원자가 겪은 여러가지 경험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 항목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은 2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고요. 다른 영재학교 자소서 항목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학, 과학 분야의 특기나 잠재력, 자신만의 재능, 장점을 적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소재 구성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수학, 과학 두 분야를 각각 절반 분량으로 나눠서 모두 적는 게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이나 과학 특정 한 분야에 유독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적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은 소재거리가 다양하고 많은데 과학은 상대적으로 다소 빈약하다. 이럴 경우에 꼭 기계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반반 분량으로 맞춰 쓰기보다는 자신이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분량을 할애해서 쓰고, 남은 분야는 아주 간단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 부분만 적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생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항목은 특정 영역을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소재를 적어야 할지 소재 선택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는 항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선택했던 간에 그 경험이 자신에게 왜 특별했고 그 특별함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데 도움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인성활동이나 독서활동 또는 이번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수학과학 탐구활동을 적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활동이라든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또는 자신의 롤모델이나 수학과학 이외에 자신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 적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울과고 자소서 항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항목이 확정되고 나서 자소서를 마무리해도 늦지는 않겠습니다. 늦어도 원서 접수 2주 전에는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둘째 주에는 자소서 항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과거는 올해 영재학교 중에서 자소서 항목 변화가 가장 큰 학교입니다. 일단 작성 분량이 전년 대비 2배가 늘었고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항목도 2개가 추가됐습니다. 첫 번째 항목 독서 경험에 대해 적는 것은 지난해 항목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글자 수가 100자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선정하고 그중 한 권에 대해서만 자세히 적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 책을 선택하고 또 그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를 적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당연히 수학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는 게 무난하다 할 수 있겠고요. 책의 수준도 자신의 수학, 과학 역량을 드러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쉬웠던 책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수학, 과학 지식이나 사고력을 어느 정도는 드러낼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자신의 수학, 과학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는 항목입니다. 영재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소재를 고르는데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 과학 여러 분야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 어차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써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역량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적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경기과고 세 번째 항목은 지난해에는 자신의 열정에 대해 적는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인성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시오. 항목 내용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봉사활동이지만 반드시 봉사활동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활동 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교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학급이나 동아리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친구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경기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이 올해 새로 신설됐고 내용상 학생들이 작성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네 번째 항목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쓰는 항목입니다. 수학과학 특기를 적는 2번 항목과 내용상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번째 항목의 키워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과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분야, 또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탐구했던 경험, 아니면 특정 과목에 대한 자신만의 공부법을 적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경기과고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적는 것인데, 다른 입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작성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썼던 내용들과 다른 차별화된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색이나 자신의 진로, 그리고 자신의 생활 특성 등을 연결해서 적는 게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과고가 원하는 인재상이 자신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또는 그런 인재상에 부합되기 위해 자신이 중학교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을 적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항목도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위의 항목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역량들이 경기과고가 원하는 인재상과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설명하는 게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과형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과형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항목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항목 글자 수가 조금씩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600자 이내였는데 올해는 3,000자 이내로 바뀌었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은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글자 수 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과형 첫 번째 항목은 좀 전에 경기과고 마지막 항목과 사실상 같은 항목이라 볼 수 있는데, 한과형이 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는 항목입니다. 한과형 두 번째 항목은 다른 영재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항목인데요. 나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환경, 학교 및 지역 환경 등에 관해 적는 항목입니다. 한과형 자소서 중에서는 가장 쓰기 힘든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항목도 나를 소개하는 항목이 되어야지 가정환경이나 학교 지역 환경을 소개하는 항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독서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책이 많았다,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중요한 건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나는 지금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 환경이나 학교 환경은 나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연 정도로만 등장해야지 해당 환경들을 너무 자세히 기술하면서 분량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수학과학 재능 적는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과고, 경기과고, 수학과학 항목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수학과학 분야 이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나 경험을 적는 항목입니다. 과거 선배들을 보면 레고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다른 만들기나 음악 미술 활동을 적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수학, 과학 분야 이외라고만 돼 있지 특정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설사 예체능 활동을 적더라도 그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나 그 활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친구관계, 선생님관계 또는 봉사활동 등을 적는 항목입니다. 인성 항목이라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학교들의 인성 항목과 동일한 내용 적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위에서 적었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1000자 이내로 적는 게 무난하다 보고 있고요. 학교 안내대로 적을 게 정말 없는 학생들은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적을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량을 채우고 싶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3번 항목을 쓰기 위해 생각해 뒀던 소재들 중에서 분량상 적지 못했던 항목이 있다면 이 마지막 항목에 추가로 적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과고 자소서 지난해와 항목 분량 동일하고 다른 영재학교들에 비해서 작성 분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미사 여고들은 배제하고 핵심만 압축해서 적는 게 중요한 자소서를 할 수 있겠는데요.
1번 항목 수학과학 본인의 장점, 강점을 진로와 관련된 활동, 경험 중심으로 적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인성 영역,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자율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 앞서 말씀드린 학교들의 수학과학 항목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 항목 적으실 때 진로와 관련된 경험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자신의 수학과학 진짜 장점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을 소재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진로 활동보다는 이 앞에 있는 자신의 수학과학 강점에 더 초점을 두고 쓰는 게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막연하게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잘할 뿐 아직 자신의 진로 영역이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수학과학 강점에 초점을 두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인성 항목에서 배운 점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항목 특성상 도덕체계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 또는 다소는 가식적인 배운 점을 적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소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친구관계나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경험을 적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 항목은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학업 계획 등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꼭 이런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관련해서 작성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을 적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봤던 다른 영재학교들의 자소서 항목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전과고도 3개 항목 2,500자 이내로 지난해와 항목 내용과 분량이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원동기, 두 번째 항목은 수학과학 특기, 세 번째 항목은 자기주도 능력에 대해 적는 항목인데요. 이 중에서는 이 세 번째 항목이 우리 학생들이 작성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기과고 자소서 항목에 나와 있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을 적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 항목에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변화하거나 성장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떤 과목에 대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적었다면 단순히 그 학습 전략의 장점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런 학습 전략을 통해서 그 이전과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학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적건 간에 학업적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성장 내용을 보여줘야 하는 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광주과고는 4개 항목 4,500자 이내로 지난해와 항목 수와 글자 수 모두 동일했습니다. 8개 영재학교 중에서 작성 분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 할 수 있는데 1번 항목은 지원 동기와 진학 후의 학습 계획 그리고 진로, 장래 희망에 대해 적는 항목입니다.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들을 빼놓지 않고 모두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구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적는 수학과학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영재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성이나 독서 경험을 적는 3번 항목도 소재 3가지를 각 500자씩 적어야 하는데 그 경험이 인상 깊었던 이유라든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인성 활동을 적는 영역이긴 한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독서 활동 경험도 함께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 활동으로만 3개 소재를 다 채우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인성 활동도 한두 개 이상은 포함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과고 자소서 항목 중에서 가장 작성에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4번 항목인데요. 성장해온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 습관이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작성 주제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소재를 쓸지 말지 고민되실 때 결국에는 다른 항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또는 수학과학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소재의 주제와 상관없이 그 소재가 자신에게 어떤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운동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학업 역량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술할 수 있다면 운동 습관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성장과 변화는 가급적 자신의 학업 역량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쓰는 게 무난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난해와 항목 수와 작성 분량은 동일하지만 세 번째 항목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성활동을 적는다는 면에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정 덕목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고, 해당 덕목들 중에서 정직이나 책임 같은 지난해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덕목을 포함시킨 게 특징적입니다. 이런 인성 항목들은 결국에는 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자신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덕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가 어렵다면 자소서 소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소재나 덕목을 선택하는 게 작성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항목, 본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 앞서 경기 과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등에 자신이 어떻게 부합되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경기 과거와 함께 올해 자소서 항목 변화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4개 항목 2100자에서 올해는 2개 항목 1500자 이내로 자소서 내용도 바꾸고 작성 분량도 비교적 크게 줄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원자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적는 항목인데, 지난해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는 창의와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창의나 융합 경험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보여줘야 될지 또는 융합 소재에 있어서 자신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융합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흔히 선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발명품이나 발명 아이디어가 있었던 학생들은 그런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순하게는 수학과학에서 자신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 그리고 수학과학이 아닌 예체능을 포함한 여러 과목 공부에 있어서 자신이 수학과학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했던 사례들, 이런 소재를 적게 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적을 때 우리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전반적인 자신의 특성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단발적인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이나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나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 등을 적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활동 중에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융합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까지 적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서 본인이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다 해도 그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핵심 아이디어 등은 당연히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슨 대회에서 무슨 상을 탔다, 어떤 영재교육원에서 어떤 과정을 수료했다, 이렇게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적이나 수료 여부만을 강조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 안에서 이뤄졌던 자신의 공부나 학습 활동을 모두 적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목이 수학과학 항목인데, 지난해에는 수학 분야, 과학 분야를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적게 했다면 올해는 수학, 과학, 정보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본인이 그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적게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저런 소재들로 억지로 분량을 채우기보다는 진짜 자신 있는 소재 하나를 집중적으로 적으라는 취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학생의 가장 큰 특기가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히 보고 싶은 취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영재고는 1번, 2번 두 항목 모두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자기 감상을 적는 게 아니라 앞서 다른 영재학교 자소서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변화된 점이나 발전된 부분을 적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엔 배우고 느낀 점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올해 8개 과학영재학교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봤는데요. 자소서 항목이 늘어난 학교도 있고 줄어든 학교도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각 영재학교들이 서류평가에서 원하는 것이나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할 영재학교뿐 아니라 다른 영재학교들의 자소서 항목이나 변화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자소서 항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그 학교가 학생의 어떤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영재고나 과학고 자소서는 글쓰기가 아니고 결국엔 수학과학 공부와 탐구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소서를 쓰면서 남은 기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공부가 추가로 필요할지를 파악하시는데 도움되는 계기로 삼으시면 남은 기간 자소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2, 3단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재고 자소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재고 자소서 특강들 함께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항목 내용 작성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